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요즘에는 미준 구독자분들이 주말에도 당연히 영상이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말이면 생각나는 남자 김민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 픽업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교통이 막혀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녹화 늦게 접속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 사담을 잠깐 나눴는데,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표님을 사칭하는, 이게 사칭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인플루언서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뉴스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김인중 대표님 사칭하는 채널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 사항을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칭하는 사이트를 직접 보진 않아서 댓글에 누가 이제 제보를 하셨길래, 일단은 보통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전 국민이 뉴스를 쳐보면 알 수 있는 법한 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검색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영향력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다 미준 TV 채널에 출연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시고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아마 대표님 사칭하는 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I가 발달하면서 사진뿐만 아니라 이게 영상들도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면 마치 이 사람이 진짜 말한 것처럼 또 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도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출연하는 채널은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미탐TV라고 하는 채널과 미준TV 채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초이스스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제가 어떤 특정 채널이나 특정 플랫폼이나 카톡이나 또는 텔레그램을 파서 뭐 1대1로 자문을 해주겠다라든지 또는 뭔가 돈을 맡기시면 제가 운영을 대신 예. 해주겠다든지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혹시 제 사진이나 제 영상을 가지고 말하고 있더라도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회사로 오히려 신고해 주시면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좀 취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네, 이 두 개 채널 하고 저희 플랫폼 통해서 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 플랫폼에서조차도 법적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막 1대1로 이건 사세요 파세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채팅방을 통해서 한다는 건 더더욱이나 불법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예.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제 영상이 있더라도 사기니까 그건 뭐 미준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속지 마시고 네, 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초이스탁이라든지 김인준 대표님의 명성이 이제 조금은 시장에 알려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칭하는 채널도 생기는 거고요.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초이스탁이나 김인준 대표님의 영향력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사건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시장의 많은 투자자분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 초등학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참 심도 깊게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면 PER만 생각을 하는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주로 우리가 다뤘고요. 그리고 반응이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구나라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식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지 잠깐 도입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좀 약간 수준을 다시 조금씩은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말하다 보니까 아마 따라오기 힘드셨던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맨 처음에 기초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루면서 단계별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펄을 다루면서 패그를 또 안 다룰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성장주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조금 미주촌대 월반을 해서 한 미주고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과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을 이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의미에서 저 맥락에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길게 보시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투자 공부나 실력들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자한테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O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ROE는 PER만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ROE가 높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ROE 지표에 대한 핵심들을 보면서 왜 ROE가 높은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럼 ROE가 높으면 도대체 얼마에 사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약간 목감기와 이게 온 상태라서 어. 약간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차분해서 졸린다는 분이 계신데 목소리가 더 졸리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미열도 있는데 아유, 그래서 그러세요? 원래 그저께 대표님한테 제가 이번 주는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 제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할까 하다가 또 좀 아침에 되면 낫고 해서 그냥 버티고 지금은 그래도 예, 온도는 좀 낮아졌는데 약간 목소리가 이상하지만 좀 양해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예,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의 활용법과 그다음에 PER, PBR, ROE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보통 ROE라고 하면 한국 언어는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ROE는 Return on Equity에서 이제 앞자만 따서 이렇게 ROE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ROE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 총계 분의 이 순이익을 얼마나 맺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에쿼티가 요 자본 총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리턴이라고 쓴 게 요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OE 자체가 이미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ROE라는 말 자체 이미 리턴 온 에쿼티니까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눴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 요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는 요 자기 자본이 제가 처음에 미주초 시작할 때 자본은 내가 낸 돈, 나의 것, 주주의 목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다음에 순이익도 마찬가지 뭐 채권자들 가져가고 직원들 임금 가져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 주주의 몫이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주주의 돈으로 딱 1년에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얼마를 내느냐. 딱 요 개념이 ROE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주주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주주 수익률이지? 주주들은 주가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주주라고 하는 거는 주주가 이 돈을 냈고, 주주의 몫이고, 이걸 1년 후에 이 돈을 벌기 때문에 요 수익률 퍼센트가 주주의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본에 투자하면 이 ROE만큼 매년 수익률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잘 들으시면 ROE가 10%란 얘기는 주주의 자본을 만약에 100을 가지고 1년 이후에 10을 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ROE가 20%란 얘기는 100을 가지고 20을 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주 수익률은 이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천차만별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ROE가 마다 정상값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ROE에 대한 예를 들어 평균값 또는 시장가라고 하는 가격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 더 주거나 덜 주면 수익률이 더 나거나 덜 납니다. 요건 제가 뒤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ROE는 결국은 내가 실제로 매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ROE가 높은 기업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ROE가 낮은 기업을 사면서 나는 올해 수익률을 많이 기대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금리하고도 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예적금 2%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ROE 개념하고 똑같은데 나는 2%에 넣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수익이 매년 안 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8%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무조건 ROE는 높은 데다 투자하셔야 돼요. 낮은 기업에 투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높은 기업들은 대신 누구든지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음, 그 정상가보다 얼마나 싸냐 또는 정상가 자체에 사면 ROE만큼 수익률이 나는 게 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 ROE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이게 주주의 돈과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맨 마지막에 순이익을 요 두 개를 연결하는 지표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 투자 지표나 비율이 다 요거 하나로 거의 만들거든요. 각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 성장률, 그럼 매출액으로만 하고요. 예, 영업이익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하고 영업이익률로 하고, 순이익률 하면 매출액하고 순이익률로만 계산해요. 예, 부채 비율로 하면 부채하고 자본만 비교하거든요. 근데 예,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하는 지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연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최종 돈을 버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보여주는 지표라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요거, 예, 주주의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버느냐. 요게 ROE고, 예, 그 다음에 남의 돈인 부채를 가지고 합치면 요게 총 자산이거든요. 예, 요 총 자산을 돌려서 이익을 내면 요걸 ROA라고 하는 거죠. 에세트라고 쓰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하는 지표가 ROE, ROA 요 두 개가 연결하는 지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어드밴스돼서 나간 지표가 이제 ROIC라고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음, 그것도 역시 예, 순익하고 연결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네, 이제 투하된 자본, 그러니까 인베스티드 캐피탈만 따로 되는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건 다음에 제가 ROIC라는 지표를 따로 다룰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ROE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연결돼 있고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투자를 보통 할 때 우리가 EPS 성장률은 되게 많이 보는데 ROE는 되게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예, EPS 성장률 1년 1년 보면 되지 뭐 ROE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이 ROE가 사실상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두 개 값은 거의 동일하게 나와야지 음, 되는 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수치가 거의 그러니까 ROE가 곧 성장률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본에 대한 성장률하고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자본 총계가 100억 달러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회사가 ROE를 한 20% 정도 내는 회사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2026년도에는 대략 요걸 가지고 20%의 돈을 버는 거니까 예, 대략 20억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20억 달러는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다 이 돈이 이익잉여금으로 쌓여서 자본에 더해진다고 제가 미주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 지표가 금세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미주초 1, 1교시와 2교시를 한번 보시고 예, 요걸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20억이 이익잉여금이란 이름으로 여기 더해지고 요게 총 자본 총계가 이제 12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120억 달러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 음, 이 120억 달러를 ROE를 만약에 20%를 유지한다 그러면 예, 순이익은 네, 20%니까 곱하면 24억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 24억 달러를 배당하지 않으니까 120억에 24억 달러를 더해서 144억 달러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리로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ROE라는 개념 자체가 복리 수익률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순이익만 발라서 보자면 순이익이 20억 달러에서 24억 달러가 됐으니까 요 성장률이 음, 4억 달러가 늘어났잖아요. 20억 그렇죠. 달러에 4억 달러니까 20%가 늘어났어요. 자, ROE는 변동이 없습니다. ROE는 20%로 그대로 유지됐는데 EPS라고 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은 20%가 성장했죠. 예,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ROE가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순이익은 그 ROE만큼 매년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버핏이 보면 이제 책에 보면 ROE 15 최소 15%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 기업을 고르세요라는 이제 조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당기 순이익이 매년 15%씩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세요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OE도 결국은 성장률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EPS 성장률도 성장률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죠. 앞에는 아까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 제가 한번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당기 순이익 20억 달러가 나온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배당 성향을 우리가 50%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배당 성향이 50%란 얘기는 순이익의 연간 순이익의 저 퍼센트만큼 배당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50%니까 10억 달러를 이렇게 배당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20억이 아니고 10억 달러만 남겠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가 110억 달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120억 달러로 시작하는 거고, 배당을 지급하고 나니까 110억 달러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ROE를 똑같이 20%를 곱하니까 순이익은 22억 달러가 되고, 음, 요 22억 달러를 다시 11억 달러를 배당하면 여기도 11억만 남겠죠. 그럼 그 그렇죠. 다음 연도에는 121억 달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144억 달러고 예, 배당을 지급했을 때는 121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이익은 어떻게 됐느냐? 20%, 그러니까 여기 20억 달러에서 22억 달러가 되니까 순이익 증가율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ROE가 똑같이 20%라 하더라도 배당을 지급하고 배당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 순이익 증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ROE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들은 배당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버핏도 초기부터 막 배당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갖고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이 회사가 낼 수 있는 ROE만큼도 못 버는 정도가 되면 그거는 배당으로 돌리든 자사주 매입하든 빨리 빼서 주주의 수익률을 빨리 높여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순이익이 10%가 오르긴 했지만 내가 배당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요 배당을 어차피 다시 재투자하면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배당을 받았다 재투자할 때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고 또 사면 매매와 관련된 이제 거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을 주지 않고 이 돈을 그대로 불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을 때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이 훨씬 더 주주의 이익을 높여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ROE가 낮아지는 기업들은 갖고 있지 말고 배당을 빼거나 자사주 매입들을 통해서 주주한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에 소각하거나 배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이 뭐 그런 문화가 되어 있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나 자사주가 상당히 좀 미국에 비하면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배당과 관련된 이제 분리과세라든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이게 이제 종합 과세가 돼서 소득세가 예,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배당을 이제 기업에서 많이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지분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배당으로 다 나가는데 음, 굳이 왜 내가 뭐 이러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음, 자꾸 하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분들을 위해서는 그 이게 부자를 위한 정책이냐 그러면 뭐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하다못해 그러니까 배당세율을 낮춰주더라도 뭐 대주주는 배당률을 조금 예를 들어 시가 배당률을 조금 1%를 좀 낮게 준다던가 뭐 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차등을 해서라도 음, 세율을 좀 낮춰줘야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가고 일반 투자자들도 자본 이득이 아니라 한국은 거의 자본 이득 말고는 노릴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주가의 변동에 민감하고 루머에 민감하고 테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장기 그러니까 투자를 그런 못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어떤 발전이나 건전화를 위해서도 저는 그러니까 분리과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되면 그러니까 미국 형태로 좀 따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정치 이야기는 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그래서 이거 EPS 성장률이라는 게 예, ROE 곱하기 1 마이너스 배당 성향만큼 이제 성장률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ROE가 20%였고 여기가 20%고 배당 성향이 50%니까 여기가 0.5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20% 곱하기 0.5니까 요게 10%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속 가능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 지표에서.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레이트라고 얘기하고 얘를 우리가 뭐 앞자만 해서 뭐 SGR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거를 장기 연평균 성장률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공식이 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페그를 쓸 때, 예, 그리고 지난주에 벤저민 그레이엄의 성장률,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에 예측하는 성장률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걸 1년짜리 쓸 거냐에 따라서 막 변동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좀 굉장히 가까이 가는 지표가 바로 이 지속 가능 성장률이라고 하는 ROE 곱하기 1-S 배당 성향에서 나오는 성장률을 거기 성장률로 쓰는 게 그러니까 현재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가장 좀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요 개념이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기업들은 요 성장률을 가지고 네, 거기에 넣어서 계산하는 게 좋다. EPS 성장률 자체로만 하면 배당 성향을 하는 기업하고 안 하는 기업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ROE가 왜 중요하냐? 아까 이제 처음에는 재무지표와 관련된 이야기, 뭐 연결되는 이야기, 주주의 수익성 이런 부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드렸어요. 이거는 데이터로 뽑아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ROE가 10%인 회사, 30%, 50%에서 그래프로 그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자본 총계라고 하는 것, 예, 자본 총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자본 총계가 올라가는데 ROE가 10%인 기업의 주가는 요런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ROE가 30%인 기업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예, ROE 50%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ROE 100%는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음,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기울기로 보면 뭐 50%짜리 이렇게 가고 30%짜리 이렇게 가고 뭐 10%짜리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 변동한다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예, 이걸 장기적으로 연평균으로 쭉 당기면 ROE 50%짜리는 매년 주가 상승률이 평균 50%가 된다는 얘기고 30%짜리는 연평균 30%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ROE가 높은 기업을 고르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자본 총계가 여기 이게 올라가는데 이 자본 총계가 성장하는 속도. 요 성장하는 속도가 ROE거든요. 예, ROE가 10%란 얘기는 자본이 1년에 10%씩 성장하는 거고, 예, 우리가 자본에서 이익이 해서 이익이 자본으로 합산되니까 예,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지 않았을 때 ROE가 50%인 얘기는 자본이 1년에 50% 성장하는 기업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도 되게 세다 보니까 내가 ROE가 높은 기업을 사긴 샀어요. 잘 샀어요. 음, 근데 얘가 주가 하락폭이 10%짜리에 비하면 훨씬 더 조정이 센 거예요. 예를 그렇겠죠. 들어서 지수가 10% 빠지면 ROE가 10%인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주가가 한 10% 빠져요. 그러면 50%인 기업은 한 30%에서 50%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좋은 기업을 사고도 못 버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거를 잘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 변동성이 이제 미스터 마켓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음,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런 변동성하고 친구가 돼야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지. 변동성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은 ROE에 높은 기업에 투자했다가는 잠깐은 버는 것 같지만 이 급락하거나 이 조정받는 시기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을 조금 잘, 좀 기억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게 ROE가 높은 기업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아파트라고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음,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 자, 이게 3억짜리라는 거는 자본 총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면가로 3억짜리예요, 지금.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걸 3억에 사고 싶어 하겠죠. 3억이니까, 시세니까. 예, 근데 요 근방에 봤더니 학군도 너무 좋고, 여기 막 지하철도 뚫리고, 막 대중교통도 되고, 뭐 서울 같은 막 강남하고 막 붙고 막 이런 데 호재가 있다고 생각해 음,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3억인데, 예, 1년 후에 이 아파트가 6억이 될 것 같아요. 음, 이 6억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 이 아파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더 이제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3억인짜리가 있어요. 근데 1년 후에 이 자본 총계가 6억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얼마 주고 살 거냐?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6억보다도 싸면 그때까지 사겠죠. 자, 3억인데 만약에 4억 5천, 이게 4억 5천에 팔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예, 지금 시세는 3억 5천이 맞아요. 근데 예, 4억 5천에 팔고 대신 1년 후에는 6억이 된대요. 이게 예, 딱 ROE가 두 배가 돼서 6억이 된대요. 이게 ROE가 100%라는 거, 이게 예, 100% 성장하는 기업.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4.5억에 사서 6억이 되면 1억 5천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 나누기 4.5 하면 요게 33%예요. 예. 그럼 나는 1년 동안 수익률 33%면 살까 말까? 좀 수익률 나쁘지 않잖아요. 예,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4.5억에 사는 거예요. 예, 자, 이 개념이 뭐냐면 내가 3억짜리를 지금 4.5억에 살게. 요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요게 지금 자본 총계고요. 예, 요게 지금 사는 게 시가총액이에요. 내가 음, 사는 돈을 내는 예, 거니까. 그렇죠. 요게 뭐냐면 PBR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예, 프라이스랑 예, 북밸류를 비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5배면 나는 싸다고 생각해서 뭔가 산 거예요. 음, 즉, ROE가 100%인 회사는 내가 1.5면 그냥 사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러면 만약에 6억까지도 주고 사겠다. 내년에 음, 6억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걸 2배까지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아파트가 1년 후에도 또 50%가 더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9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럼 지금은 자본이 3억이고, 그러니까 ROE가 한 해는 100%, 내년도에는 50%가 되는 기업을 내가 몇 배 주고 살 거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럼 나는 만약에 6억에 샀다. 그럼 음, PBR을 2배 주고 사는 개념이 되는데, 그렇죠. 대신 내 수익률은 요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음, 사지만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요게 6억에서 9억 되면 50%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간 50% 수익률은 어떠세요? 그러면, 땡큐죠. 뭐 이럴 분들이 뭐 너무 많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2배 주고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배보다 더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매겨지는 건데 제가 이 ROE가 높을수록 보세요.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이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률도 높고 등락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음, 투자의 목적으로 뭔가 투자하시려면 가급적이면 ROE가 높은 기업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면 수익률이 가장 좋다. 이 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음, 이 ROE가 높으면서도 적당하게 낮은 기업을 어떻게 고를 거냐. 이거를 이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아마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예, 자, 네. EPS 성장률하고 ROE의 개념에서 이제 요 제가 사례를 몇 개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월,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 초이스탁에서 이렇게 01이라고 찍어져 있는 거는 1월 결산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게 12면 12월 결산 법인이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미 11월 달이니까 얘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주가에 반영된 거는. 음, 이제는 얘를 봐야 되는 시점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4.38달러에서 이렇게 되면 수익 성장률이 얘는 이제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끝났고요. 음, 이제 2027년도 걸 보면 44%, 그 다음에 26%.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조금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의 덩어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ROE를 잘 보시면 ROE가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지금 70%가 얘도 마찬가지 ROE도 성장률 개념이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배당을 조금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당 성향이 높진 않아서 성장률하고 EPS가 같이 비슷하게 나와야지 맞거든요. 음, 근데 지금 보면 성장률이 49, 44, 26이니까 얘는 ROE가 이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EPS 성장률이 70%대, 60%대가 나와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떨어지니까 ROE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유지 가능, 아까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 레이트가 어디냐, 이게 이제 계속 빠질 거잖아요. 그 음, 성장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하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밸류에이션은 맨 마지막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게 ROE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음.
EPS 성장률은 ROE의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 즉 EPS 성장률이 ROE보다 크면 ROE는 EPS 성장률을 따라서 높아지는 거고요. EPS 성장률이 ROE보다 현저하게 낮게 막 떨어져요. 그러면 ROE는 EPS 성장률을 따라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ROE가 좋은 점은 뭐냐면 성장률을 예측할 때에 EPS 성장률은 한 해 한 해 이슈에 따라 급락 급등을 많이 하지만 ROE는 분모가 자본 총계이기 때문에 이익이 뭐 엄청 변한다 하더라도 이 ROE가 막 엄청나게 많이 숫자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음, 지속 가능한, 유지 가능한 성장률을 예상할 때 이 ROE 지표를 쓰면 이 EPS의 어떤 변동률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좀 보면서 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좀 이동해서 몇 개 사이트에서 요 개념하고 실제로 최근에 뭐 실적 발표 그 대기업들이 좀 많이 돼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네. 요즘 실적들을 많이들 발표하고 있어서 하나씩 예, 쭉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예, 잘 네. 보입니다. AMD는 일단은 뭐 진단 점수 높고 보유 상태인데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AMD가 이럴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까지 했다. 지금 완전히 고평가 상단까지 지금 뚫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뚫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에 보면 이 지금 맨 마지막에 그래프가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얘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여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고평가 이 점선보다는 지금 밑에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음,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지금 속도로 봐서 저희가 지금 적정 주가 계산돼 있는 걸 봤을 때 1년에 그러니까 분기당 7%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는 28%.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가격이 1년 후에는 제가 아까 한 28%? 그러니까 계산하기 음, 쉬면 30% 정도를 만약 예, 곱하면 뭐 대략 제가 계산기를 한번 뚫을 볼게요. 계산기가 있으니까 28%를 해보겠습니다. 예, 198달러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밑에 라인에 있는 얘가 198달러 정도에 도달하고 요 위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200달러에서 한 200, 한 50달러 사이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지금은 비싼 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밸류들을 점점 알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제가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몰라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아파트가 3억에서 6억이 될 거면 내가 미리 질러서 사듯이 얘도 마찬가지 예상 실적이 이미 컨센서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컨센서스가 EPS가 20% 늘까 적정 주가도 대략 20% 늘겠구나. 그럼 20% 늘었을 땐 얘는 지금 가격에 사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생각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가지면 좀 비싸 보이지만 그게 ROE가 높거나 EPS 성장률이 높을 때는 비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을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패그 뭐 이런 지표들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그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비싸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매매 신호도 그렇고 여기 성장률을 보면 네. 매출액 28%, 내년도 27%, 그 다음 연도 25%니까, 이제 35%니까 35%. 성장이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대형 주중들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2년 후에는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는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성장률 관점에서는 매출액이 뒤에가 더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탑픽할 때도 제가 이제 이 기업들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EPS를 보면 올해 128%, 내년도에 82%, 그 다음 연도에 55%가 상당히 높죠. ROE를 보세요. ROE는 얘는 6%, 9%, 13%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얘가 지금 EPS 성장률이 마지막에도 82, 55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ROE는 앞으로도 한도 끝도 아니고 한참 올라갑니다. 올라갈 여력이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EPS 성장률의 그림자니까 거기에 주문하는 데까지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3%에서 그 다음 연도에는 17%, 22% 이런 식으로 막 따라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회사의 유지 가능한 성장률을 유축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대형주 탑픽으로 항상 꼽았던 구글,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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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인데,
네, 구글도 보면 매수 신호가 154달러에 나와서 지금 100, 이제 한 84% 정도 올랐는데요. 예. 얘는 주가가 아직도 예, 저평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구글이 제가 이때 막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성장성도 있고 이 대형주 중에 성장이 안 되는데 이 매우 저평가가 진짜 말이 되는 가격인가라고 싶었는데 결국은 네, 이 가격에서 올라와서 지금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예.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보면 이 칸이 또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 맞아요. 이제 막 적정가에 도달했더니 또 올려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또 저평가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 나고 실제로 10K라고 하는 보고서, 분기 보고서든 뭐 반기든 또는 연간이 나오면 이쪽 데이터들 가지고 그 다음날 다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다. 그러면 아예 올라나온 기업이 있고 내려간 기업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최종 판단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도 보면 성장률이 네, 대형 회사인데 매출액이 지금 아직도 네, 10%대, 12, 13%가 굉장한 거거든요. 이 사이즈에서. 음. 그다음에 EPS도 지금 요때 2025년도에는 좀 폭발적으로 뭔가 하나 늘었고 2027년도 되면 다시 또 한 14%니까 꽤 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고 저는 구글이 돈을 안 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유료하면 얼마든지 유료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을 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 여력들은 좀 남아있는 네, 음.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회사들, 네, 테슬라를 좀 볼게요. 예. 네. 테슬라도 잘 보셔야 되는 게 테슬라도 지금 보유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유 신호가 저희가 테슬라도 매매 신호가 잘 맞는 편이었는데 예. 얘도 보면 네, 316달러에 지금 매수 신호 나와서 그 신호는 여기 다 찍히거든요. 이렇게 예.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얘가 이제 저평가돼 있다가 고평가돼 있다가 여기 지금 매우 고평가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음. 조정받고 뭐 하고 막 유지하다. 예. 근데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계단이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매우 고평가가 아니라 그냥 고평가와 매우 고평가 사이 정도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됐고, 그럼 이게 향후에 어떻게 올라갈 건지를 보려면 아까 제가 컨센서스 데이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앞에 컨센서스에 돌아가서 네. 매출액이 이제 여기는 이제 2025년 이미 끝났고 2026년도에 15%, 2027년도에 19%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성장주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치고 이제 다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갔던 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딱 요 케이스였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줄다가 바닥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아지는 딱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저는 테슬라 주가가 2025년 그러니까 6년도에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EPS로 봐도 2026년도에는 50% 정도, 2026년도에, 2027년도에도 48%. 그럼 이런 정도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제는 어차피 2026년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요 예. 두 개년도만 우리가 가지고 많이 본다 그러면 얘가 성장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음.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이 지나간 건 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얘기인 거예요. 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2026, 2017, 2018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테슬라의 밸류를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EPS가 40, 아니, EPS가 49%, 매출액이 15%니까 PSR로 만약에 밸류에이션 하면 밸류가 15% 오른다고 되는 게 되는 거고 음. PER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면 이 적정 주가가 49%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만약에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EPS를 만약 가지고 PR로 했다고 한다면 50%다 그러면 1년 후에 적정 주가가 316달러에서 약 150달러 더하면 460달러 정도가 적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가가 460이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아까 3억 아파트짜리 6억이 되면 나 4억 5천 사야지 이 개념을 여기다 딱 대입하면 음.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최소한 한 해 정도를 내가 예상하고 예상치를 써서 계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살 수 있고 못 사는 가격들이 되게 나는 여기 저평가되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저평가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음. 계속 저 위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구글도 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때는 언제였냐면 미국 주식이 올해 저기 2월 달, 1월 달에 막 지수 상당히 많이 조정받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번씩 오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난 투자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사고, 아, 난 매우 고평가 팔고 나는 그냥 현금만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음,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두 개만 더 보고 예, 예, 좋습니다. 메타를 제가 볼게요. 좋습니다. 메타는 제가 예전에 성장률이 좀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저희 이제 매매 신호에서는 사실은 이제 10월 30일 날 최종 매도 신호가 메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660달러에 매도를 했고 예, 오는데 이 이제 그동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고 여기 이제 성장률을 보면 이제 매출액 부분들은 큰 그건 아닌데 여기 있는 EPS가 이제 보면 21%, 11% 이렇게 이제 과거에 늘어왔던 거에 비하면 성장률이 이게 지금 이제 떨어지는 형태들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에 얘 성장률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는 성장률이 여기 수급으로도 봐도 여기 이미 꺾여가지고 음. 단기하고 네, 중기가 지금 이렇게 약간 신호가 그렇지, 안 좋지 좋죠. 않은 형태로 예, 좀 나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밸류에이션은 그전에는 저평가였어요. 여기 밑에. 음, 네. 밸류에이션 저평가했다가 이번에 실적하고 하면서 수치들이 좀 많이 변동된 지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얘가 성장률이 높아서 받았던 프리미엄적 부분들을 좀 덜어내지게 돼가지고 적정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적정가보다 살짝 비싼 이런 형태 정도에 떨어졌고 그래서 요 기업은 수급이 조금은 턴을 해야지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경우도 넷플릭스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넷플릭스도 저희가 1170달러에 10월 2일 날 매도 신호가 나와서 음, 매도를 했고 네, 한 6개월 정도 이제 보유를 했던 케이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을 보면 저평가예요. 얘도 이 박스 안에서 잘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기업이 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네,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또 위에 고가까지 가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보면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적정 주가 영역이라면 여기랑 요 밑에 라인을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잘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럼 사실은 여기서 좀 이제 올라가야지 되는 이런 형태의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매매 신호에서는 이제 수급이 깨지면서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서 매도 신호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은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여기 보시면 선이 이렇게 살짝 꺾였죠. 이렇게 예, 살짝. 예. 저희가 적정주가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음, 계산하고 있는 적정주가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요 부분들이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긴 하지만 현재는 저 밸류가 떨어지는 요소가 발생했고 그게 지금 수급에도 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요 차트를 봐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약간 안 네, 좋네, 모멘텀이. 약세 추세고 중기로 봐도 지금 이제 21선이 61선을 뚫고 내려왔고 좀 있으면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100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은 61선이 1100, 121선이랑 이 1160에서 70달러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저기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조금은 중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좋은 기업이라도 수급이 좀 꼬이면 그때는 일단은 팔고 좀 다음 기회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애플, 아마존, 밸류 하는 기회. 네, 아마존은 좀 케이스가 다른데 아마존은 이렇게 밸류가 얘도 역시 구글하고 마찬가지 거의 버림받았던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매우 저평가돼 있었던 예, 가격이 음, 170달러고 이게 이제 4월 달이거든요. 예, 지금이 25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80달러가 음, 올라왔으니까 꽤 많이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이제 막 저평가 영역을 뚫으려고 했더니 이번에 실적 나오면서 한 칸이 또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예, 맞아.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 기업은 상승 여력이 꽤 많이 남아있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화면에서도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수급이 안 좋았다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뚫으면서 지금 예, 이제 뭔가 추세가 좀 바뀐 형태가 나타났고 중기 차트로 봐서도 이때 무너졌다가
예, 이때 조정을 받다가 여기에서 다행히 지지받으면 여기 다시 가면서 음, 이제 추세가 다시 또 좀 살아나 있는 형태고 이게 성장률을 보면 내년도에 매출액 10%, 내후년도에 11%, EPS는 내년에 11%, 내후년에 22%. 꽤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퍼센트의 성장이면 아까 뭐 구글하고 비교했을 때 구글이 조금 더 낮긴 합니다만은 구글보다 살짝 낮은 성장률이지만 그래도 이 사이즈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대형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네, 네, 요 회사에 보면 이제 요 회사도 이제 네, 요게 EPS가 11%로 떨어지면 이게 ROE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EPS가 다시 올라가면 얘도 다시 반등해서 16.8%에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얘보다 높은 22%가 됐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ROE라고 하는 거는 EPS 성장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이 EPS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다. 이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하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네. 그러면 아까 이제 ROE는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ROE가 높은데, 그러면 이게 얼마에 사면 매력적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요걸 잘 보시면 ROE가 요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자본 총계 대비 순이익이 ROE라는 지표고요. 그러면 요런 ROE를 벌어내는 요 자본에 대해서 내가 몇 배를 주고 살 거냐. 아까 아파트하고 똑같은 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가 3억인데 나는 4.5억 주고 살게. 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대신 요 3억인데 4.5인데 ROE는 몇 퍼센트? 50%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ROE가 50%가 된다는 얘기는 요 자본 총계 3억이 1년에 50%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년에 4.5가 된다는 얘기니까 요 3억을 4.5에 주고 산다는 거고 요거는 PBR이 1.5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ROE가 높아지면 PBR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본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니까 더 많은 가격을 주고라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다음에 제가 이 표도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이 ROE가 첫 해는 50%인데 두 번째 해는 예를 들어 30%, 40% 계속 주는 음, 회사가 있고 음, 50%를 한 10년 유지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회사에서 줄 수 있는 PBR은 천차만별, 완전 극명하게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기업은 ROE가 올해 50%라 하더라도 PBR을 두 배밖에 못 주는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PBR을 15배까지도 줄 수 있는 기업이 발생하는데 그건 결국은 이 ROE를 떨어뜨리지 않고 몇 년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딱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탄탄하고 이 ROE가 변동될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즉 경기 변동형 기업이 아닌 이런 기업일수록 이 PBR이 배수가 점점 막 높아지게 되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ROE 자체가 제가 복리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요 가격 자체가 복리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줄 수 있는 가격이 땡겨서 지금 줄 수 있는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해드리면 결국 비슷한 ROE라면 요게 이제 PBR이 결국 배수를 주는 거니까 4.5억에 사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4억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4억에 사는 사람들은 요게 비율이 1.33 정도 되는 거겠죠. 네. 이 사람이 1.5예요. 그러면 누가 더 싸게 사는 거냐면 4억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요게 이제 PBR 1.33에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ROE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기업이 훨씬 더 싸게 사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책에서 많이 표현하는 말로 정리하면 비슷한 ROE이긴 하지만 우리가 높은 ROE 기업이 주가가 좋으니까 고 ROE 기업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 고 얘는 네. PBR이 낮은 기업, 저 PBR 기업을 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투자 서적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ROE는 높고 PBR이 낮은 기업을 사라. 요 얘기가 요 정리해드리면 바로 요 얘기가 되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을 정가보다 싸게 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PBR이 아니고 고 ROE PBR은 그냥 굉장히 높은 수익을 주는 기업을 정가에 사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음, 저 PBR에 사라는 얘기는
싸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 개념이 초기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레이엄한테 배웠으니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현금을 평가하고 이렇게 했다가 요걸 완전히 바꿔주게 된 분이 이제 찰리 먼거, 예, 찰리 음, 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 네네. 한 분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로 바뀌게 되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 개념을 깨우쳐 준 사람이, 이제 버핏한테 깨우쳐 준 사람이 찰리 먼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ROE가 높은 기업은 절대로 저평가 안 된다. 음, 그래서 찰리 먼거가 얘기한 걸 보면 어떻게 나오면 굉장히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고 이야기해요. 쌀 때 사라고 안 해요. 예, 우리가 보통은 가치 투자를 뭐냐면 우량주를 저평가될 때 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량주는 아까처럼 폭락할 때 아니면 저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에는 박앤세일 할 때 왕창 담는 이런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량주를 저평가되는 시기가 오니까요. 그때까지 음, 참고 현금 확보했다고 왕창 사면 되니. 근데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런 패턴의 투자들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익성이 높은 고 ROE 기업을 비싸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음, 아까 1년이 지나면 비싸지 음, 않은 가격이 되는 가격에는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까 아파트 값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억짜리인데 나는 지금 4.5개 사기엔 너무 아까워. 너무 비싸. 그 나는 얘가 3억 5천이 되면 살래. 라고 음,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예, 근데 1년이 되면 얘는 6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못 샀어요. 예, 그래. 그러면 나는 6억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회사가 9억이 될 거니까 나는 7억에 사야지. 그거 있으면 7억이 안 오고 그냥 9억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계속 가는 현상이 고 ROE 기업 또는 EPS 성장률이 점점 빨라지는 기업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 ROE 기업들은 네, 적당한 PBR에 사셔야 된다. 그리고 음, 그럼 뭐가 적당한 거냐 그런 거는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네, 고 ROE 저 PBR 기업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스크리닝 서비스들 가면 ROE가 뭐 30% 이상이면서 PBR이 몇 이하인 종목을 골라주세요. 그럼 쫙 골라주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밸류라인 사이트 이런 데 제공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ROE가 30% 이상이면 몇 이하가 싸다고 봐야 되지라고 숫자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숫자를 뭘로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ROE가 한 15% 된다 그러면 PBR이 그러니까 1.5 이하면 음, 1.5가 정상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음, 떨어질수록 저평가. 그러니까 ROE가 15%인데 PBR은 0.8이다. 그럼 저평가인 거예요. 1.5가 정상 가격. 얘는 음, 올라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ROE가 올라가는 회사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요. 근데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보다 ROE 대비해서 PBR을 훨씬 더 많이 높죠. 줍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다음에 또 다음에 밸류에이션 할 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고 ROE 저 PBR 기업이 좋고 ROE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고 주가 상승률이 좋다. 음, 다만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때 프리미엄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상했던 성장률에서 꺾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 성장할 거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예, 실제로 발표는 50%에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가 급락합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프리미엄을 60%를 성장하는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60%가 아닌 프리미엄으로 급격히, 그러니까 프리미엄에 대한 밸류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성장주들은 성장률이 꺾이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혹 수급이 꺾이거나 이러면 일단은 좀 수익을 실현하셔서 다음 단계를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조금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요거만 이제 하나 설명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 저희가 투자자들이 보통 요 지표를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PR을 보는데 PBR을 안 봐요. ROE도 잘 안 봐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비빔밥은 먹는데요. 그 계란 프라이는 안 먹고요. 참기름
안 먹고요. 뭐 음,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 PER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ROE하고 PBR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떼놓고 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본 총계하고 순이익하고 관계가 제가 요게 요걸 나누면 ROE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대비해서 몇 배 거래되느냐가 PBR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순이익하고 시가총액하고 몇 배 거래되느냐가 PER이에요. 음, 그러고 보니 세 개가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세 개 간에 연관 공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 공식을 제가 중요한 거 세 개만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얘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네, 위에 두 개 정도는 아시면 좋은데 자, PER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네, 이 수익률 대비해서 몇 배의 PBR을 주느냐가 PER 배수인 거예요. 음, 즉, ROE가 만약에 20%짜리에 네, 20%짜리인데 이게 20%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PBR이 2.0을 준다. 음, 네. 두 배 준다. 음, 그러면 그러니까 ROE가 20%인데 PBR이 얘가 0.1이 0.2잖아요. 그렇죠. 퍼센트로 하면. 예, 그러니까 0.2분의 20 하면 얘가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 얘가 PER이 10배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는 PER을 50배로 보는데 PBR을 안 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PBR에 맞는 ROE를 준 값이 PER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재무제표 처음 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다 연결돼 있는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듯이 PER, PBR, ROE도 다 연결돼 있지 얘 하나만 따로 떼서 볼 수 없.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ROE는 높고, 네, PBR이 낮으면 퍼는 어떻게 될까요? 음,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분모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아까 앞에 고 ROE 저 PBR 기업을 찾아라는 얘기는 저 퍼주를 사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인데, 아, 저는 ROE는 아니고요. 저 퍼주만 살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을 보시면, 자, 이 PBR이라는 지표는 ROE 곱하기 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넘기면 정리가 되는데, 예, 퍼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에 일정한 배수를 만약에 주는 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번 30배를 주는 산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면 이 PBR은 ROE가 올라가면 PBR도 따라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면 PBR도 똑같이 따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것들이 PBR이라고 이야기했고 PBR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공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RO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ROE가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그다음에 ROE가 같은 값이면 PBR이 낮은 기업이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게 얼마나 적정하냐는 다음에 또 제가 이게 미주초 계속하면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ROE하고 PBR하고 퍼는 다 연결되어 있는 지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OE에 대한 지표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네, 이 회사의 뭐 미래 성장률을 예측한다던가 또는 이 회사의 예상되는 순이익을 계산해낸다던가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밸류에이션을 거꾸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의 PER을 지금 현재 뭐 향후에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더니 PER을 80배를 준다고 어떤 기업이 했었어요. 그런데 PBR은 거의 다 안 변한단 말이에요. 거의 멈춰 있단 말이에요. 자본 예, 총계니까. 얘가 있으면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에 예상돼 있는 ROE 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ROE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나? 너무 과한데? 그럼 비싼 거예요. 반대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있는 가격을 맞다라고 보고 밸류에이션을 역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것도 밸류에이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대 투자라고 하는 방식인데 예, 그러니까 얘가 맞아. 오케이. 이 적정 주가가 맞아. 그러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러면 ROE는 몇 퍼센트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ROE가 몇 퍼센트 되려면 이 회사가 이익률이 몇 퍼센트 이게 맞을까?로 분석해 나가는 방식이 하나의 어떤 그 기업 분석하고 밸류에이션 접근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네, 잊으셔도 됩니다. 기대 투자 이런 얘기는 거의 미주 고 정도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하시는데 지표를 보시는데 훨씬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열광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바로 이거 너무 중요해서 네, 한번 예,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평소보다도 에너지 넘치는 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미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제목이 뭐였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데도 미국 주식에 투자 안 하실 겁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요즘 좀 뒤숭숭하잖아요. 주가가 올랐다 네네. 떨어졌다 막 이러니까 네.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과거 역사 통계 보여드리면서 이래도 미국 주식에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드렸는데 ROE를 봐도 저는 비슷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뭐 ROE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강의를 들어서 약간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가 돈 있을 때 이 돈 가지고 이제 ROE에서 R이 리턴이잖아요. 그 네.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뭐 100만 원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많이 받아봤자 5% 정도 받는 거고요. 4%나. 뭐 채권에 투자해도 마찬가지죠. 국채에 투자하면 지금 뭐 4.6% 받나요? 30년. 그리고 뭐 예금을 하면 뭐 1, 2% 받는 거고요. 적금하면 3% 받는 거고. 이게 ROE잖아요, 사실.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돈을 네. 투자해서 받는 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이스탁 들어가서 관심 있는 종목의 ROE를 보시면요. 미국 주식은 다 이게 최소한 10%, 15% 그리고 좋은 종목은 30% 넘는 것도 많아요. 네, 많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그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너 나한테 100만 원만 투자해.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투자하면 40만 원씩 줄게.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ROE가 그렇죠. 40%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투자처인지를 ROE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ROE를 딱 보면 아,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매년 나한테 30만 원을 주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미국 주식이 얼마나 그 매력적인 투자처인지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ROE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강을 하시면서 또 한 시간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네. 일주일 쉬게 됐죠. 네네. 예, 그래서 어,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쉽겠지만 지금 김인재 대표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간 강의를 좀 못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들께서 과거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쉬시는 동안 옛날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ROE 강의도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오늘 이제 뭐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업종 뭐 이런 것도 좀 올리고 있는데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것들을 업종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중에서 쳐낼 거 쳐내고 하는지를 이제 보내드렸고 그중에 이제 토픽 세 개를 골라서 말씀드리고 그 세 개에 대한 건 좀 자세하게 다시 영상으로 2부에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아마 일요일 날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다음 주에 좋습니다. 못 뵙더라도 일요일 날 그 영상으로 좀 대신하는 걸로 아,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없어도 뭐 대표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주시니까 많이 아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주일간 스케줄 잘 소화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다음 주에 또 녹화 네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알겠습니다. 몸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제가 숨죽이면서 강의를 볼 정도로 좀, 어, 막판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